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내용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따라하셔도 충분히 어플로 여성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2024년 소개팅 연애 성공 320여 건을 만들어낸 안코치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소개팅 어플로 100% 여자 만나는 법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일반 소개팅 어플은 워낙 알바도 많고 이 프로필 사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통화 어플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화 어플 대부분 무료 통화가 5분 내지 7분 정도 주어지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닉네임 그리고 프로필 사진 세팅. 이 여자들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만한 세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은 어플을 깔면서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모르는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플은 중간에 주선자가 없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혹시나 위험한 남자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 말이죠. 동시에 또 하루 종일 치이며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닉네임을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편안함을 느낄 만한 강아지 이름이나 판다 이름과 같은 것으로 설정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골든 리트리버랑 루이 후이바오랑 바오바오 이런 식으로 편안한 느낌의 닉네임으로 설정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치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 닉네임으로 설정을 했다면은 통화에서도 공감과 리액션을 끌어낼 만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프로필 사진.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라이프 스타일이 보이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셀카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예쁘고 분위기 좋은 카페, 레스토랑에서 상대방이 우리를 찍어준 사진이어야 합니다. 저희 얼굴에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예쁘고 분위기 좋은 무조건 여자랑 왔을 법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닉네임 세팅, 사진 세팅만 되어 있어도 충분합니다. 심지어는 사진 없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자기소개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그냥 깔끔하고 담백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부담을 주거나 어떤 사회적 지능이 낮아 보이는 그런 멘트는 금물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비워두세요. 자, 두 번째, 시간대입니다. 통화는 무조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가 좋습니다. 여성은 감정의 동물이고 고된 하루를 마치고 자기 직전에 위로도 좀 받고 싶고 이런 간질간질한 감정도 느끼고 싶기 때문이죠. 이 시간대에는 잠들기 직전이라 대부분 차분하고 텐션이 낮은데 우리는 여기서 차별점을 확 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첫인사부터 텐션을 아주 강하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마치 나이트클럽에서 여자들이 입장할 때 남자들이 막 기립해서 환호와 박수를 쳐주는 그런 뉘앙스가 같습니다. 야밤중에 텐션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가족분들이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저 또한 내향형 인간의 I타입이라 텐션을 올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여기서만큼은 특히 첫 인사만큼은 꼭 필요합니다. 이 통화 어플 특성상 그리고 대화는 최대한 간결하고 툭툭 주고받는 느낌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안 자고 뭐 하세요? 일 끝나고 오셨어요? 일이 늦게 끝나셨네요. 내일 쉬시는 날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간결하고 또 자신감 있고 텐션 높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이 직업에 대한 추측, 나이에 대한 추측이 필요합니다. 초반 인사가 끝나고 나면은 곧바로 제가 무슨 일 하시는지 맞춰봐도 돼요? 로 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통화 특성상 처음에는 어색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대부분 이 어색함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연스럽게 리드해주는 것을 바랍니다. 자, 제가 무슨 일 하시는지 맞춰봐도 돼요? 라고 물으면은 예, 무슨 일 하시는지 맞춰보세요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톤이 안정된 느낌이다. 혹은 목소리가 부드럽고 톤이 높으셔서 왠지 디자인 쪽이나 예체능 쪽 일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이건 예시고 실제로 느껴지는 그 느낌을 대입하셔서 공대 나오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어색함이 흐르지 않게 그리고 또 어떤 추측성 멘트를 통해서 상대방이 궁금해하도록 왜 그렇게 당신이 생각하는지가 궁금하도록 느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왠지 나이는 25살 정도 된 것 같은데
26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함께 나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라고 말하면은 뭐 맞다 아니다와 같은 뭐 괜찮은 반응이 나올 겁니다. 웃으면서.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여성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게 되겠죠. 자, 5번째, 이제 직업별 공략이 필요합니다. 자, 밤 시간대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하시는 간호사분들이 어플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피부과나 뭐 치과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뭐 헤어 디자이너분들, 뭐 학원 선생님들, 그 시간대 특성상, 새벽 시간 특성상 이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의 욕구, 애정의 욕구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 통화 어플을 켰다는 이유는 뭔가 하루를 이렇게 끝내긴 아쉽고, 뭐 고민도 좀 털어놓고 싶고, 누가 내 얘기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사회에서는 맨날 깨지고 힘든데 그냥 누가 조건 없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좋겠다와 같은 심리가 깔려있을 겁니다. 자, 일단 먼저 간호사부터 가겠습니다. 간호사는 의료직이며 전문직이기도 하고 공부량이 많은 편에 속한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의사라는 그늘에 가려져서 어떤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뭐 의료인이 아닌 서비스직으로 막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간호사라는 말을 꺼내면은 이때 텐션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와 대박 간호사예요? 공부 진짜 잘했겠네요. 와 같이 인정의 욕구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뭐 간호사 너무 리스펙해요. 뭐 의료인이고 전문직이고 뭐 공부해야 할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간호사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엄청 많잖아요. 와 진짜 멋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정의 욕구를 꽉꽉 채워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서비스직 종사자로 가겠습니다. 뭐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뭐 미용사라는 말은 절대 꺼내면 안 됩니다. 뭐 예술에 가까운 디자인이라는 말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와 헤어 디자이너 너무 멋진데요? 미적 감각이 뭐 엄청 좋겠네요. 어쩐지 뭐 디자인 하시는 분일 것 같았어요. 손도 왠지 뭐 이쁘실 것 같은데요. 뭐 네일 같은 거 해보셨어요? 막 톤 같은 거 올리고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학원 선생님 이라고 쳐봅시다. 교육업에 대한 리스펙으로 텐션 높게 또 칭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과목을 가르칠지 추측해서 또 맞춰봅니다. 왠지 뭐 영어 선생님일 것 같다. 왜냐면은 왠지 뭐 유학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이어나갈 수 있고요. 또 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업에 대한 칭찬을 통해서 또 인정의 욕구를 또 채워줍니다. 자, 이제 6번째 각 직업별 고민 상담을 시작해줍니다. 여자가 이 통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정서적 안정을 원하는 상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적인 편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간호사나 서비스직 대부분 여초 직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 어플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초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면은 자,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텐션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누가 힘들겠어요? 어떤 자식이 힘들겠어요? 다 데려와요. 제가 다 패버려 줄게요. 다 혼내줄게요. 이런 식의 무조건적인 편을 들어주는 뉘앙스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여성에게 관심을 듬뿍 준 뒤 통화가 끝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공허한 결핍을 느끼게 하는 큰 그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받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연함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본전 심리가 작동하여 어떻게든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썸을 타는 남녀가 있는데 이제 3부터 만남에서 세 번째 만남에서 여자는 남자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오늘 당연히 고백을 해줄 것 같다 이런 들뜬 마음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남자가 고백 대신 이별 통보를 해버린다면 그럼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다시 갖기 위해서 안달나서 미쳐버리겠는 그런 막 심정이 들겠죠? 이 심리와 같습니다. 이 심리만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정말 안달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관심을 플러스로 줬다가 이 관심이 없어져 버리면은 다시 본전 심리로 제로로 만들고 싶은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제 7번째, 또 통화가 끝나기 전에 이제 할 말이 없어질 즈음 뭐 언니나 오빠, 남동생, 여동생 유무에 대한 추측을 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쪽은 왠지 오빠가 있을 것 같아요. 언니가 있을 것 같아요. 오빠한테 사랑 많이 받고자 하는 티가 나는데 혹은 뭐 첫째일 것 같아요. 남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만 꺼내줘도 여성은 우리와의 대화에 엄청난 흥미를 느끼게 될 거고 계속 통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8번째, 이제 통화 종료를 앞두고 이제 약속된 5분, 7분의 시간이 끝나갈 겁니다. 이제 위에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면은 여성분은 무조건 당신과 더 통화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뭐 통화 연장을 해야 되는데 뭐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뭐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드리고 뭐 보이스톡을 하자고 뭐 클로징을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성은 갑자기 끊겨버린 당신의 관심을 순간적으로 다시 찾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심리를 이용하면은 분명히 이제 여성과 카톡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잡고 만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남은 절대 장기적인 만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성과의 대화 실력을 올리는 데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뭐 한두 번의 단기적인 만남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계속 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개팅 어플 공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초록창에 앙코치 소개팅 검색하시면은 나오는 이제 칼럼 글이 있는데, 제 프로필 상단에도 그 링크가 있고요. 그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써놓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앙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